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5페이지 책임 능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페이지에 형사미성년자부터 쭉 나와 있죠. 자, 형사미성년자, 책임 무능력자, 상실자도 책임 무능력자, 책임 조각 무죄. 자, 그런데 형사미성년자는 그 나이를 기준으로 보죠. 나이. 그래서 쓰세요. 생물학적 기준. 심리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는 심신장애, 변별 또는 결정력을 고려하는데 이 심신장애라는 게 생물학적 요소예요. 그리고 변별 결정력은 심리적 요소입니다. 두 개를 다 합쳐서 그 심신상실자는 혼합적 방식이요. 혼합적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생물, 혼합 이렇게 선언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신장애 정도가 좀 떨어지면은 심신미약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청각 언어 장애인 나오죠. 그렇게 청각 언어 장애는 청각 언어가 모두 동그라미 모두 장애가 있어야 되고요. 오화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는 빠진다는 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자,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두 개 다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자, 형사미성자와 소년 그 아래 표가 또 나옵니다. 자, 19세로 이제 나눠지죠. 그리고 14세 나눠지고 10살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이제 요렇게가 이제 형사 미성년자. 그래서 14살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형벌 부과 안 되고 14살이 넘어가야 형사 성년자죠. 형벌 부과돼요. 그다음 요렇게 19살면부터 10살까지가 소년이죠. 소년은 그 보호처분이 되죠. 보호처분. 여기는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14살부터 19살까지는 형사처벌도 되고 보호처분도 되고 두 개 다 돼요. 경찰서장이 선택해가지고 형사 법원에 보내서 교도소 보내면 형사처벌이고 가정법원에 보내서 그 소년 학교 보내면 보호처분인 거예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형벌 안 되고 보호처분만 되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형벌이 부과되는데 얘하고 비교하면은 얘는 그 성인이죠. 성인은 정기형. 소년은 부정기형 이렇게 되죠. 그렇게 쭉 정리났어요. 그래서 성인은 응보형, 정기형, 19세 미만은 교육형, 부정기형. 근데 이제 19세 미만 중에서도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또 사용무기가 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같은 경우는 그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보죠. 판결 선고 당시 기준으로 보는데 사용무기 금지 나이만 요거만 범행 당시 기준이에요. 그렇게 딱 정리해놨습니다. 자, 8.1번 보겠습니다. 자, 소년인지 아닌지 여부는 항소심, 사실심 판결 선고 당시 기준. 자, 그리고 범행 시에도 소년이었어야 되고 당연히 심판 시에도 소년이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범행 시가 있고 1심 선고 시, 2심 선고 시, 3심 선고 시가 있는데 이때는 17세였어요.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당시에 18세. 근데 2심 선고 당시에 19세 2개월. 만 19세 2개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성인이죠. 성인. 그럼 정기형 때려야 되는 겁니다. 정기형. 범행 당시 17세, 그 다음에 1심 판결 당시 18세, 2심 당시에도 18세 7개월. 아직 소년이란 말이에요. 소년. 그럼 이때 부정경 선고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경 선고. 자, 근데 얘가 이제 그 저지른 죄가 엄청 큰 죄를 이렇게. 여기서 정기형이 선고되었다. 여기서 계속 정기형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 근데 3심 가서 19세 3개월이 되었어요. 이제 성인 됐단 말이에요. 성인. 그럼 3심에서 성인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판단 기준이 아니고 판단 기준은 2심.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2심에서 소년이었으면 부정기형이 맞는 거예요. 3심에서 성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걸 파기시키면 안 됩니다. 올바른 판결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얘가 이제 저지른 죄가 그 연쇄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이어갖고 요 2심 판결 선고 당시에 19세 2개월로 이제 성인 됐단 말이에요. 정경 때릴 수가 있는 성인이 됐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엄청난 그 연쇄 살인범이라서 사형이나 무기를 때릴 때가 됐어요. 이건 사형 무기감입니다. 사형 무기형. 자, 그래도 사형 무기를 때릴 수가 없어요. 심판 당시에 소년 그 성인이었어도 못 때리죠. 왜 못 때려요? 사형 무기 금지 나이는 범행 시거든. 범행 시에 18세가 안 됐잖아요. 18세가 안 됐기 때문에 사형무기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나이는 판결 선고 당시 2심 판결 선고 당시 기준인데 그 사형무기 금지 나이만 범행시 기준이에요. 범행시 기준. 그렇게 됩니다. 자, 디귿번.
자, 대법원의 징역 20년은 위법이죠. 왜 위법입니까? 정기형이라서 위법이에요. 그 소년은 부정경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20년 하면 안 되고 뭐 몇 년에서 몇 년 이렇게 해야겠죠. 자, 1번. 자,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유기형에 해당되는 저지르면 그 부정경 선고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무경을 선택한 다음에 그게 감경에서 유기가 되었을 때는 부정경 선고를 못 해요. 정기형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범행 시 1심, 2심, 17세, 18세 2개월, 18세 7개월. 그래서 2심 당시에 소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애한테 그 유기형을 떨어뜨릴 때는 부정경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한테 그 무기형을 선택했어요, 처음에. 자,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무기형을 선택해서 법원 재량에 따라 유기형으로 감경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 무기를 선택했다는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죄가 굉장히 중대한 죄라는 거예요. 연쇄 살인범처럼 엄청나게 중대한 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 무기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이런 경우는 무기 선택이 안 되죠. 범행 당시에 17세였으니까 범행 당시에 18세가 넘어야 무기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무기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범행 당시에 이미 얘는 18세가 넘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죠? 범행 시부터 18세가 넘었어야 무기를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범행 당시 18세가 넘었으니까 1심, 2심 당시에는 뭐 거의 성인이 됐거나 뭐 19세 이상 됐거나 성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18세 뭐 거의 한 뭐 10개월 정도 거의 성인 다 된 상태죠. 거의 성인 다 된 상태란 말이에요. 아니면 성인 됐거나 그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거의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성인으로 봐갖고 부정경이 아니고 성인과 똑같은 정경 때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기 선택은 부정경 가는데 무기를 선택했다가 유기로 가면 그땐 정경 때려야 돼요. 성인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때린 형보다 더 센 형벌을 때릴 수는 없어요. 그런 형벌인데, 자, 거기 줄을 가보세요. 자, 1심 당시에 소년으로서 부정경이 선고가 되었다. 1심 당시 소년이어서 부정경 선고가 됐는데, 그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이에요. 이렇게 부정경 선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심에 올라가니까 성인이 된 거죠. 성인. 그럼 이제 여기 정기형을 이제 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기형 선고. 그럼 정기형 선고를 하는 그 형벌의 범위가 처단의 범위가 1개월부터 몇 년까지냐 이거지. 옛날에는 7년까지가 상한이다 이렇게 봤었어요. 옛날에는 더 불이익한 처벌을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상한이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좀 적다 이거죠. 그래서 요걸 하지 말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평균 낸 값으로 11년이죠. 11년 중간값까지는 선고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11년으로 상한이 바뀌었어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글씨가 보면 그 정경의 상한을 따질 때 부정경의 장기와 단기를 더해서 평균 내 가지고 중간값까지는 선고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 판례이론. 자, 소년법의 그 53조는 처단형이 사형 무기일 때 의미하는 것이고 법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처단형이 사형 무기일 때 금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습성 고려해서 처벌해도 되고요. 그다음 옛날에 저지른 사건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한번 처벌됐던 거를 또 공소 제기하게 되면 일사부재로 위반되죠. 안 된다 보겠습니다. 자, 심신장애인. 자, 판례이론. 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미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상실과 미약은 뭐 다른 게 아니다. 심신 그 장애가 정도가 좀 강하냐 상실, 약하냐 미약 그 차이일 뿐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니은번은 이제 소년 아닙니다. 이제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은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체입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보죠. 범죄 당시 판단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의 어떤 심신 장애 유무도 평소에는 간질병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범행 시에는 멀쩡했다고. 간질병이 없고. 그럼 범행 당시를 기초로 보는 거예요. 너 범행 당시에 사람을 칼로 찌를 때에는 간질병이 없고 장애가 없었잖아. 정상이잖아. 정상적인 침 능력자로 고려한다 이거죠. 범행 당시 기준. 자, 디귿번. 자, 기억과 그 체입 능력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범죄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도 책임 능력이 없을 때가 있고 기억을 못해도 책임 능력이 있을 때가 있고 일치하는 건 아니었고 그죠? 일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번 피고인이 정신장애 상급 장애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걸 계속 주장해 왔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장애가 있었냐 없었냐를 꼭 판단해 줘라 이런 필요가 있고요. 자, 오른쪽. 자, 먼저 빨간색 1번이 그거죠. 기억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저기 부산 영락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신도 1000명을 데리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가서 다 보는 데서 칼로 막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뭐라요? 쟤는 사탄이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범죄 사건을 전체를 소상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보는 데서 칼로 찔러 죽이고 저 사람 악마야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사람은 책임 능력이 없다 이거죠. 판별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치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 2번하고 3번 비교입니다. 자, 2번. 자, 2번도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 그러죠. 3번도 만취해서 기억이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똑같은 말인데 2번 같은 경우는 술에 만취했다는 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봐서 심신장애가 있었는가를 꼭 판단해 줘야 돼요. 법원이.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한 건 맞아. 술에 취한 건 맞는데 칼을 던지는 행동을 기억 못한다고 자기 범행을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부인하는 겁니다. 행동 부인. 근데 뭐 칼을 던진 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칼을 던진 거는 입증이 됐고 심신장애가는 주장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건 판단하지 않겠다. 그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칼을 던졌다 그 말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면 됩니다. 칼 동그라면 되겠죠. 자, 그다음 판례론. 이제 장애와 책임 능력의 판단. 판별력, 결정력 이거 이제 그 사실 문제랄지라도 심신상실 미약은 법률 문제에 속하게 된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심신, 마음과 신, 몸에 장애가 있다. 정신장애, 신체장애, 그죠? 정신장애, 심신장애, 마음은 심자잖아요. 마음이나 몸에 장애가 있다. 이건 의학적 사실 문제예요.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요소. 그다음 그로 인해서 그 변별력이나 또는 결정력이 없다. 구별을 못해. 사람과 뭐 동물을 구별을 못하고 뭐 찔러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못한다고. 이건 이제 뭡니까? 이거는 법률 문제. 이게 이제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장애란 말씀 헷갈리니까. 이게 이제 책임 능력 문제가 이겁니다. 요게 있으면은 능력이 있는 거고 없으면 상실자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법관이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법관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이제 요 정신장애 때문에 이게 책임 능력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의사가 판단할 문제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기속되지 말고 요게 있는 없는지가 책임 능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제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꼭 감정을 받을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 없죠. 판사가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판사가 자기가 봐도 애매할 때가 있지. 자기가 봐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감정을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되는데 그 결과에 또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 자료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번에 심신상실 미약 문제는 법률 문제에 속한다 돼 있죠. 그래서 가로 2번 심신장애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신감정인의 의견이 기속되지 않고 법원이 독자적 판단하게 된다. 다만 니은번처럼 불분명하다면 판사가 봐도 애매하다면 그때는 이제 정신이 감정을 꼭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위법이에요. 의심이 있을 때는 꼭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받아서 그 결과를 꼭 기속되는 건 아니고 그걸 그냥 참고로 하는 거예요. 참고해서 규범적 판단한다. 규범 동그라미. 그래서 책임 능력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학적 사실적 판단 그럼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고 법적 규범적 판단에 맞는 말 드는 겁니다. 그렇게. 잘 모르면 쓰면 되죠. 의학 사실 X 법률 규범 X 동그라미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 그러면 되겠죠. 자, 그다음 성격장애와 심장애입니다. 자, 그 아래 1번에 우울적 인격장애, 2번에 충동조절장애. 선생님 인격장애, 충동조절장애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가 있대. 근데 이 장애는 성격장애예요. 심신장애 아니란 말이에요. 성격이 장애 들은 놈이죠. 그래서 충동조절장애도 장애는 맞지만 성격의 결함이다 이렇게 보이죠. 성격의 장애였을 뿐이지 심신장애는 아니다. 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이제 중증이 되거나 이제 정신병과 동등한 정도가 된다면 심신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예외적으로. 근데 원칙은 그 자체만으로 심신장애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게 소화기호증, 성주물 성의증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심신미약하고 상습성이 동시에 발현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동시에 넣을 수 있지. 자,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데 상습성이 발현되는 상태가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해요.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맨날 그 도둑질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샤프 좀 줘봐. 빌려갖고는 쓰고 나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담배를 피면서 라이터 좀 줘봐. 불 붙이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상습성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있을 수 있다. 뭐 얘가 있다고 해서 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여기 없고 그게 아니라고. 둘 다 있을 수 있다. 둘 다 있을 수 있다. 다만 형벌은 상습범은 형기의 절반 가중이고 심신미약은 절반 감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벌은 뭐 절반 가중했다 감경하면 형벌은 법정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있을 수 있다요. 자, 그다음 치료 과목. 자, 치료 과목은 그 미친 사람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그 교도소 안 보내고 병원에 보내 치료하죠. 그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보내는데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될 상태에 우려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면 그 치료 과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에다 써놨죠. 치료 과목은 이제 검사만이 청구할 수가 있어요.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못하고 검사 청구할 때만 법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구 언어 장애 나와 있습니다. 청구하거나 보다 장애 있는 자를 말하고요. 자, 심신미약자는 임의적 감경인데 청구 언어 장애는 그 피로적 감경이에요. 두 문자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입니다. 자, 10조 1항 보면은 이제 심신장애로 인하여 쭉 나오고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쭉 나오죠. 근데 3항이 이제 원장이에요. 그래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밑줄로 쳐놨죠. 맨날 밑줄 쳐라 하다가 선생님이 쳐놨어 그냥. 위험 발생 예견하고 그다음 자의로 장애 야기한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의로 조금 뒤로 쓸까? 이쯤.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자가 있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고의로 만취한 거죠. 일부러 술 마시고 만취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서 범죄를 실행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죄죠. 10조 1항 상실자 행위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죄란 말이에요. 무죄. 그러면 10조 3항이 적용돼서 이제 원자행 처벌을 하려면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위험을 예견하고 그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위험을 예견하고. 뭔 소리예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그 말이죠.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게 있어야 이제 계획적인 살인이었구나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여기 술을 마실 때 만취의 원인은 술인데 술을 마실 때만 해도 자유의지가 있었고 자유로운 판단이 가능했는데 이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너 스스로를 도구로 이용해서 죽인 거 아니냐. 원인의 당시에 자유의지가 있었고 실행 당시 자유의지가 없었을 때 이걸 강조하는 거죠. 실행 당시에 자유의지가 없던 걸 강조하면 무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지 말고 원인 당시에 자유의지가 있었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넌 책임이 인정되고 처벌되는 거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장이 되려면 조문에 보면은 이제 여기 예견하고 자의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견하고 고의죠. 자기 의지로 고의죠. 이중고의 필요합니다. 이중고의. 그래서 두 개 고의 있으면 고의범 되는 거예요. 고의범 되는 거고 이건 고의인데 이게 과실이라던가 이게 고의 과실이라던가 둘 다 과실이면 과실범 되는 거죠. 이렇게 과실범 됩니다. 그래서 고의 원자인 과실 원자인 둘 다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 근데 학설이 일치하진 않죠. 학설이 고의범만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조문 봐라. 예견 자의로 알고 의지로 써 있으니까 고의범만 된다고 써 있지 않냐. 맞아. 조문만 보면은 고의범만 되는 것처럼 써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제 좀 더 확장 해석해서 그 과실로 인정되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왜 과실로 확장 인정합니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낸 경우가 있는데 이거 다 과실범이거든. 음주운전하다 사람 친 거 사고 낸 것도 과실범이거든. 과실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만든 건데. 그래서 과실원죄도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이 됩니다. 자, 거의 정리 쭉 다 해놨죠. 자의 장애약이 그 고의로 만취해서 사람 죽여도 그냥 무죄가 된다. 빨간색이 된다. 근데 위험 예견하고 살인 고의가 있어서 했으면 책임 능력자로 처벌된다. 고의는 고의범, 과실이 하나로 껴 있으면 과실범 된다. 이렇게 다 정리해놨습니다. 판례도 써 있죠. 고의 원자행, 과실 원자행 다 인정된다. 근데 오른쪽에 가면은 그 파란색이 고의 원자행 사건이죠. 토박살인 사건입니다. 대마초변하고 토박살인 있잖아요. 고의범.
그다음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낸 게 과실범위란 말이에요. 그렇게 쭉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학설 문제가 나오죠. 이제 학설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학설에서 이제 두 개의 원칙이 있죠. 두 개의 원칙. 그래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에 존재 원칙. 그리고 범죄 정형성 원칙. 범죄 실행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정형성 원칙.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행위할 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식이에요. 이건 모든 범죄는 정해진 형태 행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학설이 이제 세 개가 있어요. 요 술을 마실 때 책임 능력과 실행 착수가 있다는 견해 1설. 네, 3설. 칼로 찌를 때 책임 능력과 실행이 있다는 견해가 3설. 이건 이제 잘 나오진 않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견해가 술 마실 때 책임 능력이 있는데 여기 칼로 찌를 때 실행 착수가 있다 이런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설하고 2설 잘 봐야 되죠. 자, 1설을 뭐라고 그래요? 자, 그 실행 착수 시기가 원인 행위 시에 있죠. 원인 행위 시설. 자기가 자기를 도구로 간접 전범으로 이용한 것과 유사하다. 간접 전범 유사설. 그다음에 두 번째. 실행할 때 실행 착수 인정하죠. 실행 행위 시설. 그다음 여기서 책임 인정하고 여기서 실행 인정하니까 얘는 벌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술을 마실 때는 책임 능력은 있지만 술 마시는 걸 살인 실행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칼로 찌르는 건 실행이 맞는데 칼로 찌를 때는 만취 상태라서 책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얘랑 얘를 따로 떼면은 얘는 실행이 없어서 무죄고 얘는 책임 없어서 무죄가 됩니다. 그걸 불가분 연결을 시켜야 돼. 하나의 행위로. 그래야만 처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분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이제 부실한 정형외과에서 얘는 잘 안 맞죠? 얘는 잘 맞고. 네, 원장 간호사가 동시 책임을 진다. 잘 맞고 얘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잘 맞는 걸 일치설이라고 더 합니다. 일치설. 잘 안 맞으면 예외설 그래요. 두 문자가 이제 어떻게 돼요? 부실한 정형외과에서 원장과 간호사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 동일한 책임을 진다. 동일이 동시 책임 일치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 변호사 기출이요. 변시 기출. 그죠? 자, 그렇게 두 문자 다 따줬었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되겠습니다. 원자행 풀어볼까요? 원자행. 자, 1번. 행위 시 변별론이 없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 틀렸죠? 원자행은 처벌되잖아요. 예외가 있습니다. 2번. 형법은 원자행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하고 있지 않다. 틀렸죠? 입법적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10조 3항이 있잖아요. 독일에는 10조 3항 같은 조문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조 3항 조문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이 되어 있다. 처벌을 할 수 있다 봅니다. 3번. 자의로 장애 야기한 자라는 것은 고의로 만취했다는 거예요. 고의로 술 취하고 죽이면 언제나 원장됩니까? 아니죠. 위험 발생 이견하고 살인 고의가 있을 때만 원자행 되는 거예요. 언제나가 틀렸죠. 자, 4번. 우리 헌법상 원자행에서 상실 미약 규정을 적용하여 틀렸죠. 원자행은 심신상실 10조 1항, 심신미약 10조 2항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책임 능력자로 처벌하는 거예요. 자, 5번. 원자행은 책임 무능력자로 보는 겁니까? 틀렸죠. 책임 능력자로 봐서 처벌하겠다는 거죠. 자, 6번. 자, 원자행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책임 능력 결함 상태 실행위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실행시설이죠. 실행시설. 실행시설은 뭐예요? 칼로 칠 때 실행 착수가 있다 그런 견해잖아요. 갑이 주치 상태로 의뢰를 살해하는 계획을 가지고 음주 상태, 명령 상태에 빠져서 잠이 들어버린 경우는 미수가 아니라 예비가 되겠죠. 이거죠. 자, 실행행위 시설. 사람을 칼로 찌를 때 실행 착수가 있다. 이 견해잖아요. 이렇게. 근데 술 먹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잖아요. 그럼 실행 착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비나 불가분이 되겠지. 그죠? 그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원자행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자의로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보 나왔습니다. 간접정보 유사설. 자, 간접정보 유사설 넣으면은 원장 간호사 동시책임 그게 되죠. 동시책임. 그래서 정형성은 잘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동시책임에 잘 맞는 겁니다. 틀렸고요. 8번. 원자행에서 원인 설정 불가분 나왔습니다. 불 나왔으면은 부실한 정형외과. 정형성은 잘 맞는데 동시는 잘 안 맞는다.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자, 불가분 나왔죠. 부실한 정형외과. 그래서 정형성은 잘 맞는데 동시 원칙은 잘 맞지 않습니다. 잘 맞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 표현해요? 예외가 된다. 이렇게 말한 거야. 예외가 된다. 10번.
자, 원자형에서 자기범위에 제한되고 부자기범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소방관이 술 먹고 고의로 막 불을 안 끈다든가 부자기 원자형도 나올 수 있어요. 11번 원자형에서 10조 사망은 위험 발생이 할 수 있었는데 예견했다는 고의범위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과실범위죠. 과실원자행도 인정되는 게 판례입니다. 12번 과실원자행 인정하는 게 판례인데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학설이 소설도 있어요. 13번 술을 마시면 난폭한 행위를 하는 희귀병 정신과 소질을 가진 자가 있다. 소질 동그라미. 술만 먹으면 사람을 패는 소질이 있어 이거 아주.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술을 마시고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주의로 사람을 술 취해갖고 사람을 찔렀단 말이지. 소질이라는 게 과실을 말하는 거죠. 살인죄가 아니고 과실죄 자체가 됩니다. 자, 14번도 술 마시면 폭행한 습성이 있다. 습성 동그라미. 술만 먹으면 사람을 패는 습성이 있어. 그럼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주의하게 만취해갖고 사람을 때렸잖아요. 뭐가 됩니까? 과실치사죄가 된다. 자, 15번. 자, 교사과목과 이제 결합된 문제인데, 갑은 을에게 병을 사려면 2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을을 사려고 결의하고 소수를 만취해서 심신이상 상태에서 정을 병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다음 반지를 끼고 가져갔다. 자, 갑이 을한테 살인을 교사했죠. 살인 교사. 그러니까 이제 살인을 할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년 중에 뭐 하니까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병인 줄 알고 정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정. 그럼 이제 여기 발생사실 기소가 되는 거니까 요 살인죄가 성립을 해요. 살인이 성립하고 살인죄 교사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살인을 하고 나서 그 반지를 절도까지 해갔잖아요. 절도. 그럼 얘가 이제 고의범위 인정이 되려면 만취하기 전부터 살인의 고가 있었으면은 이건 고의범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취하기 전부터 위험, 예견, 절도 고의가 없잖아요. 여기. 절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책임 무능력자가 되고 나서 결심한 범죄예요. 책임 무능력자가 되기 전부터 결심이 있어야 고의범위 되는 건데 무능력자 되고 나서 결심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 책임 무능력자인으로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살인죄와 살인교사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위협성인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자, 이제 착오의 종류 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구성요건 단계 착오는 사람이냐 아니냐. 사람이면 상해죄, 아니면 그 죄가 안 돼요. 죄의 명이 바뀌는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 광의의 착오, 반전된 착오 속에 있습니다. 광의의 착오는 13조 고의조가 과실범이고 반전된 착오는 불능미소가 됩니다. 자, 위협성은 때려도 되냐? 사람은 사람인데 때려도 되는 사람이냐? 친구는 때리면 안 돼요. 강도는 때려도 되겠죠. 정당방위가 되느냐 이겁니다. 오산방위, 우연방위. 오산방위 학설 5개 나오고요. 우연방위 3개 나오죠. 자, 위협성 인식은 이제 객관적 위협하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가 위법하다는 걸 알았냐 이겁니다. 금지차고 16조, 반전된 금지차고 환각범 이렇게 하죠. 자, 위협성 인식의 위법은 상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으로 충분하고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금지차고 종류 딱 다 정리해놨죠?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거 줄긋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줄긋기. 자, 이제 법 규정 그 자체에 관한 착오가 법률의 부지, 효력의 착오, 포섭의 착오 이렇게 있고요. 이제 법 규정에 관한 착오는 아니야. 법을 착오한 건 아니고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이런 거, 정당방위, 정당행위 이런 사유에 관해서 착오가 있는 거죠. 존재착오, 전제착오, 한계착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법이 있는 걸 몰랐다. 법률의 부지. 법에 있는 건 알았는데 효력이 있는 걸 몰랐다. 효력이죠. 법의 존재 알죠. 효력도 알죠. 근데 나한테 적용되는 걸 몰랐죠. 포섭의 착오. 나한테 적용되는 거. 나는 괜찮아. 나 홍길동이니까 포섭의 착오라고. 그다음에 이제 법 규정에 관해서는 착오가 없어요. 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누가 법을 모른대? 법은 다 알아. 절도죄 있는 거 알아. 절도죄 효력 있는 것도 알아. 절도가 나한테 나한테 효력 있는 것도 안다고. 다 안다고. 이거 착오 없다고. 다 안다고. 근데 정당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착오야. 정당행위가 되는지. 그래서 권한이 있는 줄 알았죠? 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제사실 강도적 오인했죠? 그 다음에 그 범인 맞아. 이건 강도 오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범인 맞는데 한계를 넘어간 착오가 된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됩니다. 쭉 정리 다 해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줄긋기 할 때 규정을 모르고
부지. 위험부 효 나오면 효력의 차고. 자기는 괜찮아. 그러면 자기는 홍길동이죠. 포섭의 차고. 그 다음에 권한이 있다 없다? 뭐 수술할 권한이 있다, 징계할 권한이 있다 없다? 존재차고. 있다 없다 존재차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착은 반드시 강돌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오인했다. 오상방위가 유전착이에요. 그 다음에 현행범을 잡는 건 좋아요. 난 좋은데 이제 강금 살인까지 가는 건 또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벗어나는 척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맨날 뭐 현행범 체포하다가 뭐 죽였다, 살인했다, 뭐 강금했다, 이제 고사를 할 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법률의 부재는 핑계를 대고 있네. 네가 법률 자체를 몰라서 핑계지. 그래서 이건 착오가 아니라 봐요. 착오가 아니라 보고 요런 게 이제 특히 요게 이제 대표적인 금지 착오죠. 이게 대표적인 금지 착오가 됩니다. 포섭의 착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던 거. 이게 대표적인 금지 착오가 됩니다. 네, 빨리. 자, 9월에 이제 진짜 그런가 보겠습니다. 16조 가보세요. 법률의 착오 16조. 거기 써있잖아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안다. 딱 써있죠. 자기는. 그죠? 써있죠. 홍길동이가 이제 그 절도라고 나서 나는 의적이니까 나는 괜찮아. 자기 행위는 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거로 홍길동이가 그거를 착각했대요. 그게 법률 착오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가벌이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하고요. 자, 그래서 자기는 위법하지 않다고 자기 혼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그래서 요게 이제 법률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법률의 부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법 규정 자체를 몰랐던 거니까 이게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를 따지게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있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몰랐는데 모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정당하다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최선을 다해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봐도 전문가도 몰라. 전문가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한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실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때 이제 불가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건 뭡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그걸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착각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봤으면 금방 알려줄 텐데 이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고의범 처벌되는 거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경우에 이 무죄가 된다고 써 있는데 이제 고의가 조각돼서 무죄가 된다가 판례 입장이고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된다가 책임설 다우설 입장이 됩니다. 다우설 책임설이죠. 제한적 책임설이 다우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 책임설은 책임 조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다우설은 책임 조각, 판례는 고의 조각. 이게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다음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법률의 착오 16조는 포섭의 착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의 부재는 제외하고요. 자기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게 법률의 착오가 됩니다. D번 정당한 이유라는 거는 자기 지적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냐 보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느냐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최선을 다했냐 여부는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죠. 그 변호사는 법을 더 잘 알잖아요. 의사는 의료 지식을 더 잘 알잖아요. 공무원은 허가상을 더 잘 알잖아요. 변리사는 특허를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법무사는 등기를 더 잘 알겠죠. 전문가들. 얘들은 그 몰랐다고 그래도 핑계로 봅니다. 알았다 보는 거예요.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다 잘 모르지. 모를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합니다. 자, 디귿번. 예를 들어 허가사항이라면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허가사항 공무원이 전문가인데 공무원도 모른대. 아니 공무원도 모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죠? 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일반론인데 일반적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일반론인데 실제 사건에 가면은 다 그렇진 않아요. 공무원이 몰랐어도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한테 물어도 처벌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변리사한테 물어봐도 처벌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사건은 다 다르다고. 그래서 다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반은 이해되지만 절반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됩니다. 두 문자 따놨어요. 자, 거기 단표. 자, 자기 행위는 적법하다 오인한 것이 포섭의 착오인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가 되고 판례는 고의 조각, 다우설은 책임 조각, 불가벌된다. 전문가한테 문의한 경우에 최선을 다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인정해서 무죄가 된다. 써놨죠. 그 다음 고의 조각 조각되는 판례들을 쭉 써놨습니다. 공직의원 선거에서
의정이 비도부에선 폐기시켰기 때문에 국사교장 선생님을 이제 앉혔고 의정으로 앉혔고 밖에 꽃가루 날아다니니까 군 휴가를 유예시켰죠. 꼭 두 문자 꼭 외우십니다. 자, 임금하고 어뢰는 뺐어요. 17개 정도만 잘 암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암기해 주시고 그거는 비교되는 판례도 아래 써놨습니다. 공법은 무죄인데 법률은 처벌되죠. 그 중국 조선족들 직업소개는 무죄인데 러시아 여성 유흥업소는 처벌했습니다. 자, 선거법의 이제 의정보호 사건에서 의원은 법을 몰라 모를 수 있어. 변호사가 몰랐다? 말이 안 되지. 얘는 처벌합니다. 자, 의장법은 이제 무죄가 됐죠. 의장법이 뭐예요? 의장법이 옷, 의자, 장식품, 장자하기 때문에 발가락, 양말도 옷의 일종이에요. 이건 이제 무죄가 됐고 상표법 위반, 바이오탱크 상표법 위반은 처벌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감상실은 무죄죠. 디스코 클럽의 청소년 입장은 처벌했습니다. 자, 살림의 손 폐기는 무죄가 됐는데 그 잔조목 벌채는 처벌했어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요. 폐기 처리는 무죄인데 폐기물 운반 사건은 또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좀 키워드만 정리하면 되죠. 뭐 살공이 쭉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쭉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곤란하면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오상방위 유전착 보면은 자, 이건 이제 앞에서 우연방위랑 같이 한번 배웠던 거죠. 자, 학설. 자, 첫 번째 학설. 소극적이라는 거는 부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소극적은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구성 요건이 부정된데 구성 요건에 고의가 있는데 고의가 부정되는 뜻이에요. 과실범. 그 다음 고의설은 뭐예요? 고의설은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가 고의설이죠. 네, 고의가 조각된다. 과실범. 그 다음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해 해결하자 그러는데 사실의 착오가 구성 요건도 착오잖아요. 사실의 착오 13조 고의 조각 과실범. 그죠? 답이 학설 이름에 답이 다 써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뭡니까? 책임설은 책임조각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도 책임설은 책임조각 견해예요. 책임조각 견해. 그럼 책임 조각된다는 거는 둘 다 고의는 인정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설, 책임이 조각되고 고의 있다. 근데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같은 경우는 이 책임이 조각되긴 하는데 고의 책임,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죠. 이것도 고의란 말이에요. 고의 책임이 조각돼서 얘도 과실범이 된다 보죠. 그래서 과실범 되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는 이게 심파 입장인데 뭐 위전착의건 금지착오건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보는 견해입니다. 똑같이. 자, 금지처럼 똑같이 보게 되면 16조가 적용되게 되죠. 그럼 16조로 하면 되는 거예요. 16조로.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고의범으로 처벌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책임 조각으로 부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판례는 여기서 어느 입장이에요? 판례는 어떤 입장도 아니죠. 어떤 입장도 아닙니다. 판례는 뭐라 봐요? 오상방위라는 이 말 자체를 부정해요. 우리 형법에 오상방위가 어디 있냐? 그런 점은 어디 있냐? 이 자를 부정해버립니다. 부정해버리고 그냥 정당방위가 되는지로 따지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21조에 따라서 21조이랑 조문에 있는 대로 해라. 그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21조는 보면은 객관적 정당한 사유, 주관적 정당한 의사, 상당성이 있을 때 위법성 조각되잖아요. 상당성. 그래서 이 착오에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성이 없으면 위법성이 인정되니까 죄가 된다. 정확한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판례 위법성 조각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요 5개의 견해 중에서 공범이 나올 수 있는 견해는 몇 개예요? 공범이 나오려면은 전범에게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개는 고의가 없잖아요. 공범이 절대 나올 수가 없지. 근데 이 두 개는 고의가 있잖아요. 그죠? 불법성 있잖아요. 고의가 있으니까 공범 나올 수 있지. 그죠? 그래서 공범이 나오는 견해는 공책에다가 잘 적어둬야 됩니다. 책임설 2개가 있거든. 공범은 책임설 2개 있습니다. 2개 이렇게 있죠. 자, 표로 다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에 이제 동의와 착오를 정리해놨어요. 자, 이게 이제 착오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일단 죄명을 쭉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그 13세 미만이거나 피해 구금자가 있습니다. 얘들은
동의를 받든 말든 무조건 처벌하죠. 동의를 받든 말든 무조건 처벌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의 인식과 실제에서 뭐 동의 때문에 죄가 된다고 생각했던 말았든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동의를 받든 말든 상관없잖아. 무조건 처벌하는 거예요. 착오가 있든 말든 무조건 처벌. 그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의가 있으면 처벌되긴 하는데 감경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살인, 낙태, 방화. 세 개에서 세 개. 주로 살인죄나 방화죄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저거 동의가 있는 줄 알아서 감경되는 줄 알았는데 동의가 없어서 가중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럼 15조랑 적용됩니다. 그죠? 보통 살인인 줄 알았는데 존속 살해였다. 자위 방한 줄 알았는데 타인 방화다. 일반 방한 줄 알았는데 뭐 현주 방화다. 그리고 승낙 살인인 줄 알았는데 뭐 보통 살인이다. 또 뭐 있어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15조랑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한죄로 벌하지 마라 경한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주로 이제 살인죄하고 방화죄가 여기에 나오는 팩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동의로 죄가 안 되는 게 두 개 있죠. 양해, 승낙. 그래서 이제 양해로 평가받는 죄 두 개밖에 없어. 맨날 나오는 거. 주거침입, 절도. 맨날 두 개 나온다. 절도하고 주거침입. 승낙은 하나밖에 안 나와. 상해. 맨날 상해 나옵니다. 상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요거 동의를 양해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걸로 보니까 뭐로 풀면 돼요? 구성요건적 착오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위협 그 승낙이 있다 없다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로 풀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없다,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구성요건의 착오, 광의의 착오, 과실범, 반전된 착오, 불륜미수 이렇게 풀면 되지 뭐. 배운들 풀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승낙에 관한 착오는 그 위법성 파트니까 이렇게 죄가 된다 안 된다 써놓고 오상방위, 우연방위 풀면 되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91페이지 가보세요. 이 91페이지에 가면은 메뉴에 착오의 종류 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착오표를 이제 정확하게 딱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가서는 그게 어떤 죄, 어떤 구형인지 보고 잘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기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바로 가볼게요. 93페이지 기출 1번. 그래서 이제 착오를 이제 다 섞어놨죠. 자, 1번. 자, 타인 물건을 가져왔는데 자기 물건으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절도죄에서 타인 소유, 자기 소유에 따라 죄가 되고 안 되고 구성 요건이 죄가 달라지죠. 죄의 명이 달라지면 구성 요건적 착오입니다. 일단 구성 요건인지 위법성인지 책임인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거부터. 그래서 절도 사실 남의 거냐 자기 거냐에 따라 죄의 명이 달라져요. 그럼 구성 요건 단계입니다. 따라서 자기 물건으로 착각해서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타인 물건 죄가 되면 광의의 구성 요건적 착오. 13조 고의주가 과실절도. 과실절도 규정 없으니까 무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2번. 자,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인데 가로수 맞추면 무죄가 돼요. 죄명에 관한 착오죠.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27조 불륜미수 하면 되겠죠. 3번. 반전된 사실의 착오는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되는데 반전된 법률의 착오는 동성애 환각범. 이건 무죄가 됩니다. 자, 4번. 마네킹을 사람을 오인하고 상의를 하기 위해 돌로 쳤다. 사람인 줄 알아서 동그라미였죠. 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마네킹 상의치 안 됩니다. 반전된 사실의 착오. 죄의 명이 달라지면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근데 남편과 사별한 과부와 간음해도 죄가 된다고 오인했습니다. 이건 죄가 안 되잖아요. 자기 혼자 죄가 된다고 위협하다고 착각했죠. 반전된 위협성의 착오입니다. 금지착오예요. 반전된 금지착오. 틀렸어. 5번. 자, 불륜미수가 사실의 착오 반전이고 환각범이 법률의 착오 반전이죠. 바꿔서 냈네. 자, 6번. 환상범, 환각범이야. 환각범 반전된 금지착오로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동성애 같은 거 법으로 금지가 된 줄 알았는데 실은 허용되는 거잖아요. 반전된 금지착오 됩니다. 7번. 자기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말면서 망나니 같은 아들 구조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죠? 금지착오가 됩니다. 그래서 지위에 관한 착오는 이분설에 따를 때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의무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 금지착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구전무가 없어서 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지차고. 반전된 경우라면 황합범 되겠지. 그죠? 자, 8번.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차가 있죠. 징계권 있다 없다 존재차고입니다. 한 개 틀렸죠. 자, 다음 페이지 유전착. 자, 1번. 짝수를 청하는 값을 강도로 인하고 상해를 가했습니다. 오상방이에요. 유전착이죠. 엄격 고의설 고의조각, 제한후 책임설 책임조각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과실치상죄 성립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단유가 이제 없으니까 과실이 있었으니까 둘 다 제가 성립한다 보면 되겠어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제한적 책임설이 나오는데 요 사실 이제 요 제한적 책임설이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텐데 제한적 책임설이 현대학파예요. 엄격 책임설은 심파고 제한적 책임설은 현대학파. 근데 여기서 이제 학설 두 개가 나와요. 사실에 차고 유추적용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제한적 책임설이에요, 사실은. 둘 다 제한적 책임설 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도 과실범위죠. 이것도 과실범위잖아요. 그죠? 어차피 뭐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대학파 둘 다 과실범입니다. 그래서 과실범 하면 돼. 그죠? 자, 그다음에 이번 지문. 자, 위협성 유전착 사례에서 정단유가 없는 차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고의범 되잖아요. 금지척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과실범 되니까 엄격 책임이 틀렸습니다. 엄격 책임은 고의범이요. 네, 3번. 자, 오상방위로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했을 때 과실 폭행은 처벌 규정이 없죠. 네,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론, 고의설, 유추적용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엄격 책임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과실범이죠. 얘는 고의범 될 수 있죠. 그래서 과실범이다, 고의범이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례를 풀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사례를 풀 때 주로 이제 상해 결과 나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사례예요. 오상방위 상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얘는 과실치상죄, 얘는 상해죄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항상 사례를 풀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상해가 아니고 폭행인지 주의해야 돼요. 폭행은 과실폭행 규정 없잖아요. 무죄가 돼요. 근데 얘는 고의범이니까 폭행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주의해주고 그 다음에 상해가 되는 경우에도 하나 더 주의할 게 뭐냐면 미수가 되는가 주의해야 돼. 상해 기수가 됐을 때 과실고의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고 사례에서 상해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과실의 미수는 불가벌이 돼요. 이건 상해 미수 처벌되는 거고 그래서 폭행은 아닌지 상해가 미수에 그친 건 아닌지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 두 개. 그래서 이제 폭행이잖아요. 폭행이니까 과실폭행이 좀 없으니까 불가벌 되겠죠. 자, 이제 4번. 유전착을 법률의 차고와 똑같이 보는 견해는 엄격 책임설입니다. 5번. 오상방위로 폭행 나오죠. 폭행인지 미수인지 잘 봐야 됩니다. 폭행은 과실폭행 규정 없으므로 불가벌됩니다. 자, 6번. 오상방위를 금지차고와 똑같이 보는 견해는 엄격 책임설이죠. 자, 7번. 자, 오상방위를 사실의 차 우추적용해서 보는 견해는 이건 틀렸네. 정오사항이네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의 차고 유추적용설이요. 파란색 글씨 법효과 제한적 짝 취소해서 지워버리고 유추설 쓰면 되겠죠. 사실의 차고 유추적용설. 다 쓸 필요 없잖아요. 유추설 쓰면 그건지 알겠지. 유추설입니다. 틀렸고요. 자, 8번. 제한적 책임설 중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 빠졌을 때 구성요건적 고의 있죠. 책임설은 책임조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책임고의가 조각되는 겁니다. 답이 써있죠. 책임설, 책임조각. 그러니까 구성요건적 고의 인정되고 책임고의가 조각된다 이거예요. 자, 9번.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현대학파이기 때문에 고의중적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상방위는 구성요건적 고의 인정하고 책임설이니까 책임고의 조각이야. 틀렸고요. 오상방위 한 자에 대해서 공범 인정하는 견해는 그 책임설 두 개 있죠.
법역과 전적 책임설, 엄격 책임설, 공책에 잘 적어두라 했습니다. 책임설 2개가 있습니다. 네, 틀렸죠. 자, 이제 동의와 관련된 착오. 자, 1번 죄명부터 보면 됩니다. 살인. 자, 살인은 구성요건적 착오죠. 승낙을 하지 않았음에도 승낙이 있는 줄 알았다. 그 승낙살인죄인 줄 알았는데 부동살인죄, 15조이랑 경환죄,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12번 주거침입 양해가 있는 거로 오인한 행위는 그 광의의 구성요건적 착오. 그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상해는 이제 위협성 단계 오상방위 우연방위로 푸는 거죠. 그래서 승낙이 있는 줄 알았으면 오상방위로 풀면 되고 없는 거로 인했으면 우연방위로 풀면 돼요.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기대 가능성. 자, 국가표준설이 있죠. 자, 기대 가능성. 자, 얘가 이제 군대를 안 가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어요. 병역 거부했을 때 국가는 항상 이제 그 군대를 가라고 해요.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높아요. 기대 불가능성은 떨어져요. 이렇게 말장난인데. 그래서 군대를 가라고 한다고. 안 가면 처벌한다고 이게. 근데 행위자를 기초로 보게 되면은 저 군대 못 갑니다. 저 교리상 여와진 교리상 군대 못 갑니다. 가능성이 법을 지킬 가능성이 낮아지죠. 반대로 기대 불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둘 다 틀렸죠. 판례는 뭐로 봐요? 평균인 표준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옵니까? 이거 막 헷갈려 갖고. 아니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잘 보면 돼. 항상 헷갈리면 하나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군대는 법을 지킬 가능성이 있는데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킨 거로 봐서 감옥 간다. 이게 올라가니까 좀 떨어지겠지. 근데 얘는 법을 지킬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죠? 변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올라가겠지. 하나만 정확히 잘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표준설에 따르면 기대가능성이 커지니까 처벌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행위적 표준설에 따르면 기대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무죄가 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충해서 평균인 표준설을 갑니다. 자, 그다음 기대가능성의 판단 기준. 행위자를 빼고 평균인을 그 상황에다 두고 평균인 기준이죠. 평균인 2번 나옵니다. 평균인 2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진정한 그 정당 사회에 있는 병역 거부는 뭐가 돼요?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이게 무죄가 되죠. 책임 조각 아닙니다. 위협성 조각도 아니고. 자, 그다음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이제 거기 크게 2개를 딱 적어놨어요. 자, 딱 나눠서 이제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렇게 크게 2개 나눠놨죠. 이쪽에 이제 그 법 규정에 따른 경우, 좀 초법규적 책임 조각사유 크게 2개 나눴습니다. 법의 규정이 있을 때 총칙하고 각칙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죠? 총칙은 강요된 행위하고 과잉방위 피난 시리즈가 쫙 나와요. 그 다음에 강론은 뭐 범인 도피, 도주 원조, 영환살인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뭐가 나와요? 친족 나오죠? 친족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에 관한 책임이 행위자에 관한 비난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다도 책임이 조각되고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도 이제 책임이 조각되는 거예요. 친족. 근데 친족이라는 건 다 뭡니까? 법률상 친족만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법률상 친족만을 말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다 법률상 친족. 근데 사실상 친족도 포함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3개 있죠? 유기, 강간, 강요된 행위. 유기, 강간, 강요된 행위 3개 있죠? 그래서 요중에 이제 강요된 행위만 사실상 친족이 포함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돼. 유기, 강간, 강요된 행위 3개만 사실상 친족이 포함이 됩니다. 단총이 다 끝났죠? 그래서 12조 가보세요. 12조. 정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친족 생명 신체에 관한 위를 방을 폭력한 협박에 따라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자기 친족 생명 신체는 12조 규정이 있죠. 법 규정에 따른 책임조각사유. 근데 자기 친족 말고 타인은 없잖아. 그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근데 생명 신체 말고 재산이나 명예는 없잖아. 12조에. 그럼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 다 써놨습니다. 표 보는 법을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자, 다음 9월에 이제 그 폭력, 협박. 폭력은 이제 절대 물리적 폭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물리적으로 사람을 확 집어던져 버리면 인간의 행위를 부정케 하는 폭력이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 쏴라. 안 그러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네가 사람 네가 죽여. 이게 심리적 강제 폭력이 책임을 조각시키는 폭력인 거예요. 이 12조 폭력입니다. 자, 협박은 자기 친족 생명 신체고 그 타인 제3명 이런 건 안 되고요. 그다음 피강요자가 있죠. 피강요자 같은 경우 책임 조각으로 무죄가 됩니다. 자, 강요자가 강요할 때 절대 물리로 확 집어던지면 안 되고 심리 강제로 해야만 된다고. 그래야 피강요자가 A를 죽였을 때 구성 요건 위법성이 있지만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무죄가 됩니다. 그다음 불법성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 억에 대해서 정당 방위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강요자에 대한 죄책을 물을 때 가담 형태를 물을 때 얘는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고 처벌되지 않는 자인데 그걸 이용한 얘가 간접 전범이죠. 간접 전범. 얘가 전범이에요. 근데 얘가 강요했기 때문에 얘가 죽인 게 아니고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A를 죽인 것이 강요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돈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얘가 살인 청부업자로서 얘가 전범되고 얘가 공범되는 거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강요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간접 전범. 강요와 아무 인과관계가 없으면 얘가 전범이기 때문에 얘는 교사범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말 쭉 써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저항할 수 없는 그 강요가 이제 심리적 폭행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초한 강제 상태는 이제 제가 되고요. 9월에 쭉 플레들 나오네요. 정답 암기 사건 무죄. 근데 시험 문제 유출할 때부터 엇방지가 된 사건은 제가 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정답 암기인데 오른쪽 유출할 때부터 제가 된 사건입니다. 사유 공개가 달라요. 그 다음에 학생증 검사, 뭐 구타, 최선을 다했다, 무죄. 나머지는 다 제가 뭐 신고 안 했다 다 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장공비, 위협, 피랍, 납북, 강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요된 행위는 무죄가 되고 오른쪽에 뭐 월북, 자의로, 경험, 뭐 상급자 뭐 이런 거 다 제가 됩니다. 그죠? 끝.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